황준우 변호사, 이 문서 어떻게 상대 측이 알고 있는 겁니까? 박기쁨 변호사가 회의실 테이블에 서류를 내리치는 순간 모든 시선이 황준우에게 쏠렸습니다. 그 서류는 불과 이틀 전 팀 내부에서만 공유됐던 강다윗 변호 전략 문서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상대 측 변호인단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대응 논리를 준비해왔던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정확했죠. 황준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 다른 경로로 유출된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박기쁨은 황준우의 눈을 피하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사실 박기쁨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징후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팀 회의 후 황준우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모습, 중요한 자료를 유독 자주 복사하는 행동, 그리고 묘하게 팀의 방향과 어긋나는 의견들. 오정인 변호사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황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원래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황준우에게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황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우리 전략을 공유하신 적 있으세요? 오정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황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다윗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황준우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말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배신의 증거였으니까요. 준우 씨. 강다윗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알고 계시죠? 단순한 법정 공방이 아니에요. 이건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황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다윗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황준우는 처음부터 이 팀에 온전히 헌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프로보노 사건에 참여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의 상사들은 강다윗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황준우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팀 내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내 미래를 보장해주겠다. 황준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커리어를 선택했죠. 처음에는 사소한 정보만 흘렸습니다. 회의 일정, 대략적인 방향성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점점 요구되는 정보의 수위가 높아졌고 어느새 황준우는 핵심 전략까지 넘기고 있었습니다. 박기쁨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황준우를 주시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황 변호사님,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27분. 누구랑 통화하셨죠? 황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통화였습니다. 개인적인 통화치고는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47분이나. 박기쁨이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직후에 우리 전략 문서를 USB에 복사하셨더라고요. CCTV에 다 찍혔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오정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준우를 바라봤고 강다윗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누구한테 넘긴 겁니까? 박기쁨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황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김석현 의원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석현 의원은 강다윗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강다윗을 제거하려는 정치 세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강다윗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대형 로펌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지. 황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의원실에서 제안했어요. 정보만 넘기면 파트너 자리를 보장해주겠다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를 배신한 겁니까? 오정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배신이라기보다는 황준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기쁨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포장하든 배신은 배신입니다. 황 변호사님이 넘긴 정보 때문에 우리 전략이 다 무너졌어요. 강다윗 변호사님이 더 위험해졌고요. 황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강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우 씨, 오늘부로 팀에서 나가주시죠.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황준우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강다윗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황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죠. 문이 닫히자 남은 사람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기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 전략이 다 노출됐는데. 처음부터 다시 짜야죠. 강다윗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왜 김석현 의원이 이렇게까지 집요한지. 단순히 나를 제거하려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어요. 오정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건 강다윗 변호사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의 일부 같아요. 박기쁨은 노트북을 열며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준우의 배신으로 인해 팀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상대가 이렇게까지 정보를 캐려 한다는 건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뭔가 핵심을 건드린 것 같아요. 박기쁨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필사적으로 내부 정보를 캐려고 한 거겠죠. 강다윗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황준우의 배신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싸움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강다윗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오정인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강다윗 사건을 이용해 또 다른 프레임을 씌우려는 권력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박기쁨과 오정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이건 단순한 법정 공방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음모, 권력의 게임, 그리고 진실을 묻으려는 거대한 힘과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황준우가 팀을 떠난 후 박기쁨은 본격적으로 배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황준우가 넘긴 정보들을 역으로 추적하며 김석현 의원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거든요. 이거 봐요, 변호사님들. 박기쁨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황준우가 정보를 넘긴 사람은 김석현 의원의 비서실장 한명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 과거에 강다윗 변호사님이 판사 시절 다뤘던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강다윗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명수. 낯익은 이름이었죠. 그리고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 사건. 강다윗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오정인이 물었습니다. 제가 판사 시절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이에요. 정치인 비리 사건이었는데 당시 한명수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있었죠. 그 사건에서 제가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앙심을 품은 거네요. 박기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앙심치고는 너무 조직적이에요. 오정인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계획된 공작이에요. 박기쁨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명수와 김석현 의원 그리고 강다윗이 과거 판결했던 사건의 피고인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거 완전히 네트워크예요. 박기쁨이 관계도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강다윗 변호사님이 과거에 유죄 판결 내렸던 사람들이 지금 권력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수하려고 이번 사건을 만든 거예요. 강다윗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판사로서 내렸던 정의로운 판결들이 이제는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거였으니까요. 그럼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강다윗이 말했습니다. 네. 계획된 거예요. 강다윗 변호사님을 제거하려는 거대한 음모였던 거죠. 박기쁨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정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복수예요. 권력을 이용한 개인적 복수. 맞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박기쁨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니까요. 강다윗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발, 증거 조작, 언론 플레이. 모든 게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 이렇게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강다윗이 물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박기쁨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전문가들이니까요. 하지만 황준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증언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오정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준우가 우리 편을 들어줄 리 없어요. 자기 커리어가 걸린 문제인데.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박기쁨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기쁨은 황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계속 연락하자 결국 만나기로 했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황준우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팀에서 축출된 후 그는 로펌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었거든요. 김석현 의원실의 약속과는 달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왜 연락했어요? 황준우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박기쁨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뭘요? 한명수와 김석현 의원의 음모를 밝히는 거요. 황 변호사님이 증언해주면 가능해요. 황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이미 저는 다 잃었어요.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양심이 남아있잖아요. 양심? 황준우가 비웃었습니다. 양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박기쁨은 황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황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황 변호사님도 이용당한 거예요. 김석현 의원실은 황 변호사님한테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잖아요. 황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박기쁨은 알 수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제발. 박기쁨이 명함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준우가 박기쁨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증언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위험해요. 제가 증언하면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박기쁨은 강다윗과 오정인에게 보고했고 세 사람은 황준우를 만났습니다. 황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 하나를 건넸죠. 이게 뭡니까? 강다윗이 물었습니다. 한명수와 제 통화 내용이에요.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혹시 몰라서. 녹음을 재생하자 한명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황 변호사 잘하고 있어. 강다윗 팀의 전략을 계속 알려줘. 우리는 강다윗을 완전히 끝장내야 해. 그 자식이 과거에 우리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잖아. 이제 우리가 복수할 차례야.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한명수는 계속해서 음모를 설명했죠. 김 의원님도 이번 기회에 강다윗을 제거하고 싶어 해.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매장시켜야 해. 녹음이 끝나자 강다윗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겠네요. 오정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박기쁨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녹음을 공개하면 황 변호사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황준우는 각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고 싶어요. 제가 한 일을요. 강다윗 팀은 황준우의 증언과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죠. 황준우의 증언 계획을 알아챈 김석현 의원실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언론에 충격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강다윗 변호인단 위증 교사 의혹. 기사 내용은 강다윗 팀이 황준우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언론은 이미 그렇게 보도했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오정인이 기사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선수를 친 거예요. 박기쁨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황준우 증언을 준비한다는 걸 알고 먼저 황준우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강다윗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황준우가 증언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강요한 거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오정인이 물었습니다. 다른 증거를 찾아야죠.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해요. 박기쁨은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죠. 김석현 의원실과 과거 강다윗이 유죄 판결 내렸던 인물들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김석현 의원 계좌로 수상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박기쁨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강다윗 변호사님이 과거에 유죄 판결 내렸던 기업들이에요. 복수 자금이네요. 오정인이 말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강다윗 변호사님을 제거하려는 작전을 짠 거예요. 강다윗은 자료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정의를 위해 내렸던 판결들이 이렇게 거대한 복수의 연결고리가 될 줄은 몰랐죠.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금융거래 자료는 쉽게 확보할 수 없잖아요. 오정인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필요해요. 박기쁨이 말했습니다. 누구요? 김석현 의원실 내부 사람이요. 양심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박기쁨은 김석현 의원실 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인물에게 주목했죠. 의원실 회계 담당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의원실을 그만둘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박기쁨은 조심스럽게 박서연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박기쁨의 진심이 통했는지 박서연은 만나기로 했죠. 왜 저를 찾으셨어요? 박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요. 김석현 의원실의 불법 자금 거래에 대해 알고 계시죠? 박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박서연 씨는 회계 담당이니까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박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양심에 걸렸어요. 하지만 말하면 제가 위험해져요. 보호해드릴게요. 우리 팀이 책임지겠습니다. 박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전부 다요. 박서연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석현 의원실의 비자금 조성 내역 강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모금된 자금의 출처 그리고 한명수와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모두 폭로했죠. 강다윗 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보일주 기자를 통해 언론에도 공개했고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김석현 의원 사적 복수를 위해 법 악용. 강다윗 사건 처음부터 계획된 음모였다. 언론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강다윗은 피해자였고 김석현 의원과 한명수가 가해자였죠. 하지만 강다윗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희생됐으니까요. 황준우는 증언 후 신변 보호를 받아야 했고 박서연도 직장을 잃었으며 팀 전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이겨서 기쁘세요? 박기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강다윗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겁네요. 진실을 밝히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오정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강다윗 변호사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법을 악용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배운 거예요. 박기쁨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요. 황준우처럼. 강다윗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황준우를 비난할 수만은 없어요. 그 사람도 살아남으려고 한 거니까. 다만요? 선택의 문제겠죠. 우리는 진실을 택했고 황준우는 생존을 택했어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어요. 며칠 후 검찰이 김석현 의원과 한명수를 소환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기소는 시간 문제였죠. 강다윗에 대한 혐의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강다윗은 여전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달콤하지만은 않았거든요. 황준우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죠.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강다윗이 물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셔서요. 증인 보호를 해주시고 변호도 해주셨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황 변호사님도 피해자였으니까. 황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틀린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끝에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강다윗은 황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옳은 선택을 하세요. 힘들어도요. 황준우가 떠난 후 박기쁨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이번에 큰 걸 배운 것 같아요. 뭘요? 진짜 싸움은 법정 밖에서 벌어진다는 거요. 권력, 음모, 배신.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게 진짜 프로보노인 것 같아요. 강다윗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정인이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내부의 적도 조심하면서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죠. 강다윗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권력은 끊임없이 법을 악용하려 할 것이고 그에 맞서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 것이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자, 이제 다음 사건 준비할까요? 박기쁨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러죠. 강다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강다윗 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내부의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프로보노의 의미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